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각 지역 소식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남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고 또 새누리당 아시아경기대 지원특위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전화 연결해서 몇 가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 개막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인천시 당위원장 맡고 계시고 또 당의 아시아 경기대 지원특위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예, 네네. 그런 만큼 이번 아시안게임 기다리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정말 남다릅니다. 네네. 인천이 이제 7년 전인 2007년에 이 아시안 게임을 유치했거든요. 네. 그때 인도의 이제 델리시와 경쟁을 하면서 인천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총력 경주를 한 끝에 대회를 유치했는데 그 뒤로 대회 준비를 하면서 인천이 사실은 이제 부채가 좀 많아서 네. 이 주경기장을 이제 수천억을 들여서 짓는 이런 문제들이 네.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거를 이제 이번에 다 지었고 그 외에도 여러 이제 부속 경기장들을 지어가지고 대회 준비를 거의 이제 마무리를 잘 해놓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40억 아시아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대회를 인천에서 네. 또 이제 한국에서는 세 번째로 아. 개최하게 됐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네. 저는 또 그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이제 시리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안전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실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내면 네. 그만큼 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점에도 이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 대회 총 몇 개국이 참여하죠? 이번 대회 이제 45개국이 참여를 하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선수단 해서 이제 약 2만여 명이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지난달에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현장회의 개최하셨다고요. 네, 이제 뭐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장회의 개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새누리당이 아시안게임 지원특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네. 국회에도 이제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라는 게 있긴 있는데 네. 이건 여야가 다 이제 포함되어 있고 또 현재 전국이 세월호 전국으로 인해서 국회가 제대로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당에서라도 나서서 기동성 있게 좀 도와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고 특위 의원들이 이제 현장을 직접 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러느라고 이제 그 주경기장을 갔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는 특히 이번에 그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중심으로 이제 현장을 시찰을 했고 또 이제 현재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거를 들어봤는데 대체로 지금 그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입장권 티켓 판매가 원래는 이제 350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한 80억어치만 밖에 팔리지 못해서 이거 파는 게 가장 큰 과제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또 다른 이제 시도에 사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인천 아시안 게임은 이게 인천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제 개막식은 물론이고 다른 경기에도 이제 오셔서 많이 관람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뭐 국가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런 축제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이 해외 관광객 유치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부분 특히 준비하셨나요? 이번에 인천은 이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이제 요커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한 관건인데 이제 이분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비자 발급이 좀 간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회 참가자한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도록 하거나 네. 또는 이제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운영하거나 또 중국이나 몽골의 비자 담당 영사를 외교부에서 이제 증원해서 네. 그 비자 심사할 때 이제 서류 간소화, 우선 처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이제 법무부하고 협조를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한 응원단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게요. 요즘 아주 이슈잖아요. 네. 네. 북한 선수단은 참가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네. 이제 응원단은 현재까지는 이제 파견을 못하겠다 이러고 있어서 네. 응원단이 오면 흥행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정부가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네. 북한 응원단 체류 비용이라야 뭐 한 2, 30억밖에 안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제 과감하게 네. 부담할 테니까 와라든가 네.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서 남은 기간에라도 그런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이게 지금 흥행에 성공을 해서 해야 되고 그런 데는 이제 북한 참가가 큰 변수이기 때문에 네. 꼭 좀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또 방안도 마련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제 뭐 이 숙박 시설이라든가 네, 또 네. 체험해서 볼거리라든가 이제 이런 네. 것들을 네.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네.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 보호관찰소와 또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셨다고요. 예, 네. 최근에 치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만큼 시기적절한 민생 행보가 아닌가 싶은데 먼저 두 곳을 방문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세월호 정부로 인해서 이제 국회가 다른 안건을 처리를 못하고 네. 아직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고 그래서 그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민생 현장을 찾아가서 네.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그런 것을 또 우리 의정 활동에 반영하자 이런 취지에서 네. 그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곳이 이 보호관찰센터하고 네. 위치 추적 중앙센터인데 네. 이곳은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 그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친 뒤에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관찰하도록 이렇게 네. 몇 년간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오든지 네. 또는 이제 예를 들어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네. 전자발찌를 채워서 이제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는지 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러 갔었고 네. 또 최근에 사실 그 지난 8월 6일 날 평택에서 이 전자발찌를 찾던 그 전과자가 네. 발찌로 훼손하고 나가가지고 네. 다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일이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사성 있는 문제가 생겨서 왜 네.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탐방을 통해서 파악하시니까 어떻던가요? 실태와 문제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뭐 이제 그 열심히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 그 평택의 그 성폭행범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보니까 네. 이제 이쪽의 설명은 네. 아주 예외적이고 이 전자발찌라는 게 아주 그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네. 그걸 한번 채워놓으면은 이걸 훼손하거나 네. 벗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마침 그 당뇨병에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채웠다가 부종이 빠지는 바람에 네. 이게 이제 빠졌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경우들 가상해서라도 절대 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네.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그
9월까지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체 한 2,000명 가량 되는데 네. 이 우리 추적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9명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이제 직원 한 명이 200명 이상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네.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은 한 40여 명, 일본은 한 30여 명인데 네. 우리는 그거보다 몇 배나 이제 이렇게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 이런 네. 부분에서 좀 더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이제 애로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네, 반영할 네. 건 반영을 해주는데 네. 어쨌든 이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잘 관리되고 시행돼서 이 성폭행범 재범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의원님 이번에 문제점 정확히 파악하셨으니까 보완책도 철저히 마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향후 예. 의정활동 계획과 더불어서 앞으로 계획도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 세월호 특별법이 이제 빨리 제정돼서 이 전국이 풀려야 되고, 네. 저는 그동안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여당 TF팀 간사를 맡아서 이제 활동을 해왔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뭐 여야 유가족 사이의 의견이 좀 달라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하고 이거를 빨리 정치권이 풀고 네, 네. 정상적인 전국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각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들을 잘 또 이제 처리를 해서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필요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이고 네. 제가 현재 그 CSR 포럼이라 해서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해서 우리 사회의 이제 빈부 차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네, 네.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서 네. 기업이 사회에 기여도 하고 책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네. 하는 네. 그런 이제 활동을 좀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다가오는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가불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2,500원 선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또 국내 담뱃값은 10년째 오르지 않아서 가장 싸다고 하는데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반면 금연에 큰 효과도 없는데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한다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투데이 브리핑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